네, 반갑습니다. 주식공장장 TV 장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 그런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 바이오 관련, HLB라든가 메지온, 헬릭스미스, 신라젠,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대장주들을 매매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오늘 매우 좀 힘든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루 종일 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과 또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또 내가 팔자마자 또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가서 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타이틀을 어떻게 정했냐면, 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희생된다. 자, 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되게 된다. 자, 이 얘기를 오늘 타이틀로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또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또 HLB면 HLB, 메지온이면 메지온, 이렇게 3상 발표를 한 이미 8분 응선을 넘은 그런 어떤 바이오주들을 확신이 없으면 여기까지 가지고 오기가 좀 힘들었었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20만원, 25만원 고점을 형성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조정을 계속해서 견뎌내고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확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죠. 그 이상의 어떤 꿈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서 특히 HLB 관련된 얘기들 중심으로 한번 바이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식공장장 TV 처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 일요일날 11월 24일날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회를 실시를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으로 오시면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겠고요. 좀 일찍 오시면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궁금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이번 주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조정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전략을 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바이오에 대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조금 일봉상으로 보면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지난 9월 말에도 한번 21선이 이탈되는 그런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굳건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번에 여러분 제가 예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 상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죠? 왜냐면 보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았던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 들어서면서 강하게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죠. 물론 오늘 빠지긴 했어요. 오늘 굉장히 좀 달랑달랑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떤 근거로 드렸냐면, 자,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고 삼성전자의 대상승이 출발했다. 더욱이 대형 바이오주들이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다. 뭘로 인해서? 그렇죠. 삼상을 실패든 성공이든 이거 실패나 성공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죠. 삼상 발표를 한 종목군들이 시세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HLB가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대형 바이오주들과 또 거래소에 있는 또 그렇죠. 삼성전자의 힘으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자, 오늘 보니까 2100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상승에 따라서 오늘 모양이 굉장히 좀 안 이뻐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이거 추세가 지난 4월달처럼 이게 다시 한번 또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완전히 확인한 상황이에요. 지난 8월달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8월달 그 바닥을 뭘로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바이오로 확인했어요. 바이오로. 신라젠의 그렇죠. 임상 3상 중단 권고 이 악재로 인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같은 시절
뭐 그 이유도 있었고요. 또 미국과 관련된 뭐 관세 폭탄 얘기도 나오고 중국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렇죠. 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어요. 자,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그거와 조금 별반 다르진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바이오의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바이오는 계속해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번에 또 홍콩 사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그런 악재의 강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약화됐고 완화됐다라는 거죠. 파괴력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특히나 최근에 61선이 12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주 나오는 현상들이 아니고, 특히나 121선이 또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나올 수 있겠죠. 올라가는 놈과 내려오는 놈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그렇죠. 중기선이 돌파를 한다라는 건,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렇죠.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틀 연속 큰 폭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물론 다음 주 초반까지,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화요일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결국 기관이 조금 이제 방어를 해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틀 연속 하락에 대한 그렇죠 낙폭 과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더 불편해요. 그렇죠. 지지선이 없어요. 지지라인이 좀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삼성전자의 낙폭보다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삼성바이오의 낙폭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이 훨씬 더 컸어요. 거기다가 오전까지 잘 버텨내던 HLB 메지온도 물론 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동반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하락을 했고요. 또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도 그렇죠. 오른 게 없던 그런 종목군들까지 일제히 모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HLB의 흐름이에요. 아직은 그렇게 뭐 추세가 붕괴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13만 900원, 4%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빠르면 내일 오전까지 밀렸다가 또 오후장에 돌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지수가 끝내 뭐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HLB가 이렇게 또 음봉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 특별히 거래가 크게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전강 후약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나오는 물량만 좀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규모로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HLB의 오늘 하락은 물론 시장의 영향도 컸습니다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던진 게 아니라 불안불안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투자자들이 일부 물량을 매도한 걸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HLB는 여전히 조정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고요. 또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은 물량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메지온의 흐름도 사실 뭐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근데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반짝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물량 소화 과정이 불가피하죠. 자, 일단 메지온이라든가 또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또 신라젠, HLB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악재가 나와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과 연관된 그런 하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얘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HLB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얘기들 캡처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HLB 주주님들은 지난번 사전 NDA 그죠? NDA 사전 미팅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주주 간담회에서 공개를 해달라고 많이들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내문을 사전에 안내문을 이렇게 올려줬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성의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뭐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공개할 수 없다. 왜 공개할 수 없냐면 이러이러해서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라면 언제든지 공개를 하고 또 주주들한테 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판이 허가되는 그날까지 회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에 붙였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서제약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 항서제약 아시죠? 네, 그렇죠. 리보세라립이 이미 2014년도인가요? 중국에서는 이제 허가가 됐어요. 중국, 국가 내에서만. 이게 허가가 나서 지금 병용 투여 관련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고 암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60조가 넘었죠. 시가총액 60조가 좀 넘었어요. 처음에 이제 리보세라닙이 이제 출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한 6조 원 정도 지금의 이제 그 HLB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한 60조가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제가 준비를 한번 볼까요? 항서제약의 차트예요. 지금 상해 A 주식이 있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항서제약의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지금 상해 A 주가의 흐름은 그게 썩 좋지가 못해요. 상해 A 주식의 주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상해 A 주가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옆으로 계속 세워주고 있죠. 네, 좋은 모습은 아닌데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월봉상으로도 몇 년째 지금 옆으로 좀 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항서제약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봉 차트도 볼까요? 네. 아까 본 게 일봉 차트였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예요. 일봉상으로도 50주 신고가고요. 월봉상으로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어차피 지금 흐름이 뭐라 그럴까요?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시판이 돼서 환자들한테 지금 투여가 되고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런 모양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리보세라닙이 아직 FDA 통과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뭐 FDA에 신청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언제 또 시판이 확정이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빠르면 내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처럼 계속해서 안정을 찾고 자리매김이 안 됐을지라도 계속 또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세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세가 아직 젊고 올라갈 어떤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을 폭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FDA의 어떤 과정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악성 루머와도 싸워야 되고요. 또 오늘같이 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대외적인 변수 이런 것들하고 좀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HLB가 됐던 메지온이 됐던 아니면 그렇죠. 신라젠이 됐던 헬릭스미스가 됐던 셀트리온이 됐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확신과 또 그런 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죠.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신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희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얘기 누가 한 건가요? 누가 한 것 같아요? 숙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지금 이런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얘기하죠. 예, 피터 린치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은 확신을 요구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는 게 뭐냐면 중간에 도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렇죠? 손실을 보고 결국은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셀트리온을 추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해오면서 100명이 있다면 셀트리온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다 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러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어떠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 얘기가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굉장히 힘든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무모한 확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누누이 이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왔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다 도태됐어요. HLB든 뭐 메지온이 됐던 뭐 신라젠이 때 헬릭스미스가 됐던 이 정도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공략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